안녕하세요. 화창한 일요일 제주도의 바다를 만끽하시면서 영상 들어보시라고 야외로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보상한 패키지에 대해서 다른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께서 분석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환희를 느낄 만한 내용도 제가 한번 담아 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팩트 중심으로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일론 머스크와는 이제 사전에 조율이 된 상태에서 보상한 패키지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사회에서는 제한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쉐어홀더들, 테슬라의 주주들에게 이렇게 일론에게 보상안을 단계별로 지급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이걸 영어로 트렌치라고 하더라고요. 시총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단계별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성과를 거뒀을 때 이제 단계별로 지급을 하겠다. 그 조건들을 제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뜻은 이제 기관들한테도 제한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정보 소스로는 금요일 그 발표가 나고 난데 토 일요일까지 기관에서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미국 경영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1조 달러, 한화로는 1,400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의 2배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자, 이 보상안에 대해서 기관들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혹시 메이저 기관들이죠.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 스테이트 스틸,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건, 이 이제 대형 기관에서 이번에 보상한 패키지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멘트를 다음 주에 혹시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한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보상한 패키지가 나왔을 때 기관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만장일치를 해줬어요. 왜냐? 당장에 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먼 미래에 일시불로,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론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 보상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는 계속 발전하면서 시총이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투자한 테슬라 주식이 올라가면서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전히 무임승차 개념으로 한 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 만한 부정적인 어떤 보상안이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희석되는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이제 제거가 된 상태에서 나온 이제 패키지구나. 그러면서 기관에서는 만장일치로 좋아했었습니다. 자, 그때 과거의 그 사례를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지금 당장 이제 나가는 비용은 아닌 것이잖아요. 미리 이렇게 이미 목표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선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높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칫 조금 이제 너무나 큰 보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대형 기관 쪽에서 한 곳이라도 조금은 과하다는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떨궈내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상한 패키지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일론 머스크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뭐 스톡 옵션이 돼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주가와 똑같은 금액으로 일론에게 보상을 하진 않을 것이죠. 그럴 경우에 실제로 주가에 희석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가치로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주식을 발행을 하다든지 해가지고 일론에게 배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일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가가 엄청나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12%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8조 5천억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단계별로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었을 때 아마 300달러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10분의 1 수준 아니면은 20분의 1 수준인 뭐 30달러는 15달러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주가의 희석 부분들이 뭐 10%가 넘게 희석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달성이 될 때마다 일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꺼내면서 이것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에 들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어서 자신들은 그렇게 매도 물량을 또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것이 일반적인 기관들이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론의 보상한 패키지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었던 적도 있지만은 뭐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을 했었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상한 패키지가 앞으로 이게 이제 1, 2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8조 5천억 달러의 시총을 달성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불확실성이 이슈, 보상한 패키지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의 불확실성을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높여 나갈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이 보상한 패키지가 엉터리 같다는 생각도 했었던 게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제 프록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공식 문서로 보입니다. 이제 프록시 파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테슬라의 주주들에게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거든요. 거기에 각 시총에 달성하는 그 단계별로 일론에게 이제 미션을 부여를 했죠. 근데 최종 결과물이 이제 8조 5천억 원의 이제 시총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좀 웃긴 것이 자 6조 5천억 원까지 보니까 약 이제 4천억 달러의 그 에비타 마진 그것을 달성하는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그 뒤로 7조 5천억 달러, 8조 5천억 달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빈칸으로 비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시총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에비타 마진도 이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8조 5천억 원이 시총이 됐었을 때 지금 이사회에서 계산한 바로는 약 6,500억 달러에 달하는 에비타 마진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7조 5천억 달러와 8조 5천억 달러의 그 에비타 마진의 수치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지만은 6조 5천억 달러에 4천억 달러의 에비타 마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 앞쪽에도 보면은 약 이제 20% 가까운 에비타 마진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 갈 때도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8조 5천억 달러가 될 때 지금 6,500억 달러의 에비타 마진을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엉터리인 것 같냐? 자, 6,500억 달러의 에비타 마진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EPS의 순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6,500억 달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순이익은 거기에 절반 수준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라는 다양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 에비타 마진에. 자, 이것을 다 넣는 것이 순이익인데 보통 거기에 2를 나누면은 순이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러프하게 봤었을 때. 자, 그러면 6,500억 달러의 에비타 마진에 2를 나누면은 거의 3천억 원에 다다르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8조 5천억 달러의 시총을 계산해 보면 PER이 얼마가 되느냐? 25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사회에서 제시하는 6,500억 달러의 에비타 마진을 일론 머스크가 합심을 해서 직원들하고 이걸 달성하게 될 경우에 8조 5천억 원의 시총보다 만약에 25
15의 PER이라고 이것을 50까지는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17조 억 원의 이제 시총이 발생을 한다. 그럼 지금 1조 달러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17조 달러 대해서는 지금보다 17배 가까운 주가 상승이 이사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의 에비타 마진을 보면은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조 5천억 원을 시총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지금 이제 3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으로 잡아놨다. 근데 PER 25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근데 테슬라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PER의 지금 현재 수준은 7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사에서 잡아놓은 PER 25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8조 5천억 원의 이 시총은 좀 엉터리 수준일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의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보다 17배에 다다르는 주가 상승을 우리가 현재 이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으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과도할 수도 있어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의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론이 이제 X닷컴의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로 나왔던 회사가 페이팔이잖아요. 페이팔의 공동 CEO로 있었을 때 휴가 간 사이에 이제 자기가 해고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자신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할 만큼 충격이 있었던 그 사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론의 지분을 너무나 낮게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할 정도로 지분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30년도에 8조 5천의 시총에서 1조 원의 1조 달러의 그 지분을 확보를 추가를 하게 된다면은 2030년도에 일론 머스크의 현재 기준의 지분은 약 28%가 된다. 테슬라의 전체 시총 28%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도의 경영권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2018년도에 보상화 패키지와는 다른 것이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지금 이사회에서 꽤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단계별로 보상화는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론의 동기부여를 또 고취시키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보상화 패키지에 대한 실현이 될 때마다 단계별로 이제 실현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말이죠. 자, 그때 의도적으로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그런 뉴스들을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이번에 보상화 패키지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8.5조 원의 시총이 달성되는 데에서 이사회에서 제시한 그 에비타 마진은 실제로 17조 달러에 달하는 시총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8.5배가 아닌 실질적으로 17배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번 보상화 패키지를 조금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